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10월의 첫 평일인데 벌써 4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파행 8일 만인데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오는 15일까지의 일정이었는데요. 파행 기간을 감안해서 나흘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오늘 분위기를 보면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현안인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서 부검 문제와 특검 도입 논란, 그리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 등 현안마다 여야의 입장차는 워낙 큰데요. 여기에다가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논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압박도 계속 이어질 분위기여서 여야의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먼저 이 새누리당의 김성환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파행을 겪었던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만 이 국정감사 파행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이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찍어 눌러 이기려고만 할 뿐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우여곡절 끝에 이 국정감사 정상화는 됐는데요. 그렇죠. 일주일이 넘게 파행이 됐으니까 과연 이 여야는 뭘 얻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더 깊어졌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던데 다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물론 오늘 한 8일 정도 늦게 국정감사 정상화됐습니다만 또 이제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을 좀 연장하기로도 네.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은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국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기능이죠. 네. 그 다음이 행정부 감시 기능인데 국정감사라는 것이 행정부 감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네. 비록 늦게 정상화되긴 했지만은 그 여야 의원들이 모두 그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국회 파행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적해 둘 것이 있는데요. 네. 과연 그 일주일 넘게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으르렁거렸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결과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죠. 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또 아니면 내가 정의고 당신은 불이다. 이런 진영 논리, 이런 흑백 논리에 그 휩싸인 것이 그 지난 국정감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먼저 설득을 하고 안 되면은 대화해서 또 타협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 아닙니까? 하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을 이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야당은 여소야대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인건야를 밀어붙였고요. 새누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내던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는데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야당 연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야당은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아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정치를 하나요? 참 이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뭐 총평해 주셨지만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무리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그 여야 의원들이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국민들은 그럼 지난 한 주 이상 뭐 한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새누리당은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의 힘에 밀려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강수를 택했습니다만 결국 빈손회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가 위중하다. 또 민생이 심각하다. 이렇게 네. 외쳐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작 새누리당은 국회를 거부하겠죠.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세력일까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내부에 강경파의 목소리만 들렸고 내부의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큰 원인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누리당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는 여소야대라는 엄연한 정치 현실, 정치 지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치 지형을 토대로 해서 국정 운영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아직 꽤 되는데 네. 만약에 새누리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겠다. 네. 그리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저지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라면은 지금 수준의 정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바꾸고 무언가를 개혁하려고 한다라면은 여소야대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서 국감에서 이슈가 될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르라든가 아니면은 K스포츠재단 이런 공세를 피하는 효과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지적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다. 네. 그거는 연기됐을 뿐이지 그 네. 본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국감 내내 이슈로 등장할 거고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는 별도로 규명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결국 새누리당이 얻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조언 해주셨는데요. 또 현상 유지만 하기에는 1년 2개월 후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자,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 문제 그리고 이 리더십 문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집권여당 대표의 이게 극한 대치, 단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었는가 의문도 제기됐는데 그럼 추 의원님은 이 단식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단식이라는 것이 목숨을 건 행위 아닙니까? 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저는 정치 쇼다 이렇게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네네. 그렇다고 동정론에 편승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할 것은 단식 농성이라는 것은 약자가 네. 더 이상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투쟁 수단이죠. 네. 하지만 묻고 싶은 것이 이정현 대표가 과연 약자인가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네. 거죠.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물론 이정현 대표로서는 할 말은 많을 겁니다. 자기가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국회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것은 문제 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김세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막지 못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정현 대표 단식 농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줬다는 것은 과연 이런 정치 행위가 합당한 것인가? 네. 그것이 과연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주목은 받았으나 과연 공감을 받았는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그간의 공세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맞춰져 있었는데요. 정 의장은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을 상대로 했고요.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권위에 상처를 입은 것은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네. 국회는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개인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쨌든 간에 국회 파행에 빌미를 준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물론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이 국회법 절차에 따랐다라고 정당하게 밟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 의장이 어느 편에 섰는지 분명히 보여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이제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그렇겠죠.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조종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고 또 사태 해결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중립법을 내걸고 있는데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앞으로 국회 내년 예산 처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안건을 직권 상정하는 것을 최소한 좀 저지하려는 네. 그런 정세균 의장을 꽁꽁 묶어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세균 의장이 그런 공세를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야당도 한번 짚어야 돼요. 이게 사태가
여당과 국회의장 간의 이 싸움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럼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이 대목인데 자 결국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그럼 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은 힘의 우위를 과시한 것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좀 무엇을 얻고 뭘 보여준 것인지 의문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여소야대의 그 힘 자랑을 제대로 한번 한 것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해임 건의안 밀어붙였죠. 그리고 국정감사 보이콧하는 새누리당 제풀에 지쳐서 들어오기를 그냥 무시하는 전략, 그랬죠. 그 기다리는 전략을 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게 야당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야당 당초 해임 건의안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얻어내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를 네. 거래하려고 그랬는데 김재수 장관 지금 건재하고 네. 세월호 특조위 연장도 지금 뭐 물 건너간 상황이고 과연 야당은 힘 자랑한 것 외에는 빈손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의 파행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뻔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해임 건의안이 야당이 이렇게 승부를 걸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당장 그 국민의당과의 공조에서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시비가 불거져서 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네. 됐다. 그래서 그 야당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